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코카인과 케타민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코카인은 3대 마약으로 분류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마약류 대책협의회 위원인 박진실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검출된 마약이 4종류라고 하던데 어떤 마약들입니까? 예, 소변에서는 일단 대마 성분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예. 모발에서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코카인은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코카인은 이제 헤로인이나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주로 그 중남미에서 코카인을 가지고 재배를 하는 마약인데요. 환각성이나 그 중독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마약입니다. 국내에선 잘 사용되지 않았던 마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코카인이 실제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은 필로폰이거든요. 아, 네. 세계적으로는 대마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필로폰의 그 마약 사범으로 검거했을 때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타민은 가격도 다른 마약보다 비싸고 국내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아서 많이 유통되지 않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아인 씨 모발에서 코카인이 확인됐다는 게 좀 충격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걸 어떻게 그 마약을 구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 포렌식을 해서 아마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구한테 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잖아요. 뭐 지인한테 받았던 건지 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산 것인지, 그렇다면 판매한 사람을 일단 검거를 해야 코카인이 어떤 식으로 유통됐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케타민이라고 하는 거를 좀 명칭을 듣고 이거 좀 낯설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병에서도 이게 사용이 되는 약물입니까? 예, 케타민도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프로포폴 과 마찬가지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시술에 마취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케타민이 요즘 젊은 층들이 클럽에서 즐기기 위해서 엑스터시랑 같이 사용하는 그런 약물로 쓰이기도 하고요. 데이트가 안 간 약물로 수면제다 보니까, 마취제다 보니까 그렇게 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상이죠.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데 우리 프로포폴이 한때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투약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병의원 차원에서 프로포폴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잖아요. 철저하게. 그럼 케타민도 역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젊은 층한테 새어나가가지고 투약을 합니까?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지금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주기적으로 가서 프로포폴을 마치 시술을 받는데 포함해서 사용을 하는데 케타민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유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한 봉지에 얼마씩 해서 구입을 해서 엑스터시랑 불법 마약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좀 생소한 약품이기도 하고, 근데 심각성으로 말하면 프로포폴보다 지금 케타민이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불법 마약이 유통을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점점점 젊은 20, 30대들이 클럽을 많이 이용하면서 소비하는 약물이다 보니까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중독에 많이 빠질 수 있는 약물인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수사기관이 아닌 식약처가 먼저 이상현상을 포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식약처에서 이걸 다 모니터링 하다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마약류 관리 통합 시스템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마약류 취급업자들이 자신이 처방한 마약류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마약류에 대해서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이 마약류 처방한 마약류에 대한 한 해에 한 1억 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이 그 입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1년치 단위로 얼마나 지금 뭐 그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을 넘은 병원이나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과다 처방한 병원과 과다 처방 받은 환자들을 식약처 마약류 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네. 경찰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이 돼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경고를 하거든요. 예. 좀 안전 기준을 넘어선 양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 병원에 대해서 예. 경고를 하지만 네. 두 번째 또다시 경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그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장 점검을 가거나 행정 처분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다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많이 과다 처방됐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한 씨는 지금 뭐 프로포폴 상습 투약 뭐 이렇게 또 지금 표현하고 있던데 네. 투약 기간하고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년에 거의 100회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식약처 안전 기준으로 본다면 예. 간단한 시술이나 뭐 그 검사를 위해서 1회에 한 번 이상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환자가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기준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너무 월등히 많은 처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 목적 외의 사용이라고 보여져서 고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투약한 병원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한 것이다 보니까 네. 그 병원도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프로포폴을 처방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그 의사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올 때 처방을 중단할 수 있지를 못한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이게 전산 관리가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병원에서 네. 대장에다 기록한 다음에 늦게 올리거나 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예. 마약류 그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 환자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은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란 게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의사가 거기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 환자가 지금 우리 병원 말고도 이렇게 처방을 받았네 그러면 자신이 처방하지 않고 중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공고사항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처방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횟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또한 좀 허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의사들에 대해서 강제로 의무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이거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유한 씨가 4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잖아요. 네. 마약에 중독되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마약을 동시에 투약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뭐 연예인들 중에 뭐 대마를 했다거나 예. 뭐 프로포폴 하나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유한 씨가 좀 4가지 마약류가 나와서 조금 충격이 더 컸던 건 사실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마약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마약을 좀 경험하죠. 처음에는 쉽게 대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 주변에서 케타민도 해봐, 엑스토시도 해봐 점점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네. 물론 판매하는 사람들이 또 권유하기도 해요. 예.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만나는 그 마약 사범들은 다양한 마약을 여러 가지 종류의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뭐 중독성이 좀 약한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점점 네. 중독성이 강한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일단은 마약이라는 게 내성도 생기고 금단 증상도 생기고 또 뭐 정신적 의존성, 육체적 의존성도 있다 보니까 점점 한 번 빠지게 되면 뭔가 더 다른 마약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 확인된 것은 모발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모발
뭐 몇 센치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모발은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본다면 예. 확인된 모발의 길이를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모발은 단지 한두 번에서는 확인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지속적으로 했을 때 모발에서 축적이 돼서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마약이 모발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니 조금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미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중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마약 투약 혐의가 나오면서 유아인 씨 과거 인터뷰 영상이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중독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과한 제스처를 한다거나 동일한 뭐 행동을 반복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이게 타당한 겁니까? 마약을 했을 때 일단은 그 약물에 취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의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뭐 동공이 커진다거나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아진다거나 행동이 느려진다거나 다양한 그 태도들이 좀 나오거든요. 행동들이. 네. 그랬을 때 지금 그 화면에 나왔던 이렇게 요즘 회자되고 있는 그 화면을 봤더니 조금은 그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여지는 있어요. 그럴 때 보통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을 좀 투약했을 때 조금 어눌하기도 하고 그 마취제 종류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코카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그 각성이 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본다면 뭐 다양한 그 표정이나 뭐 이렇게 말투에서 그렇게 의심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는 보입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그렇죠. 그 실제 마약을 한 상태의 사람들을 볼 때도 있지만 네. 꼭 이 마약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동이 조금 정상은 좀 아닌 것처럼 보여질 여지가 많아서 마약으로 인한 그런 증상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2102님께서요. 네. 또 김한수 님도 우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연예인 마약 문제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받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네네. 유한 씨 같이 이런 정도의 마약 투약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코카인에 투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상습범일 때는 2분의 1 가중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다양한 마약을 또 하고 게다가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목적 외 사용으로 좀 과다하게 사용된 게 이게 인정이 된다면 네. 대마도 불법이고 뭐 이런 다양한 마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뭐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실형을 받을지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지는 여러 가지 정상관계가 또 반영이 될 것인데요. 예. 통상 반성을 한다거나 재범의 우려가 없고 본인이 치료 의지가 있다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처음부터 성실하게 응해서 사실대로 다 협조를 잘 했다거나 이렇다면 초범이기 때문에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봐서 또 선처를 해줄 여지도 있습니다. 네. 주변에 마약 중독이 된 사람들도 많이 접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약 사건 수임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최근에 마약이 많이 늘어났다. 우리 사회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마약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그 10대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지난해도 한 450명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통계치로 이렇게 보면 암수율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네. 그러면 한 28 내지 30으로 잡으면 그 비율을 한 15,000명 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마약 사범이 작년에 검거된 게 18,000명인데 암수율을 계산하면 50만 명 정도가 실제로 마약 사범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심각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약이 중독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마약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과 주변에 그 권유에도 금방 유혹에 빠져서 마약을 경험하는 일이 많고 결국 중독에 빠져서 헤쳐나오기 다시 빠져나오기 힘든 이런 그 악순환을 반복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10대 20대들에게 마약을 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좀 다방면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또는 경로를 통해서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한번 경험한 중독자들에 대해서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양지로 나와서 뭐 처벌이 좀 두렵긴 하지만 좀 선처를 해주면서 재활하고 치료받아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좀 사회에서는 더 바람직한 상황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박진실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동지 펀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행동지 펀드